이면 지지는 왕한데 천간은 약하다 그런 거죠.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기적 본능이 강하다. 미라는 것은 심술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흑우에 물이 되어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나 내면에는 자만과 욕망이 대단하여 공상과 이상이 많고 항상 새로운 것을 보상한다. 이 소일주의 특징이죠. 지지에 화토가 숨어있고 여름철의 물이라 인기가 있어. 이 토가 여름철이니까 그렇죠? 악의는 없으나 약하고 상하가 반목하여 잘난 척 남을 능멸하니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게 된다. 이 부부 사이의 일주를 가지고 볼 때 결국은 천간끼리 합하면은 의사가 잘 맞는 거고 지지끼리 합이 되면은 호궁합이 좋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일간이 일지를 극하거나 일지가 일간을 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간이 일지를 극하는 경우는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극하는 것은 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로 나쁘다고 안 하고, 일지가 일간을 극하는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않은 그 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궁합에 대해서 또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궁합이라는 건 어떤 건가? 궁합이 옛날서부터 이제 발달해서 내려왔는데, 궁합이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궁합의 필요성이 뭐였느냐, 또 쭉 그동안의 고래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구상되어 왔는데, 그럼 현대에는 궁합을 어떤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볼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이제 보기로 하고요. 화토를 기움으로 일시적인 화려함은 볼 수 있으나 미중에 을목을 보는 소리죠. 대국이 되기는 어려워 큰 일 모사는 어렵다. 대국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꽃 길러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려운 부자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는 거, 이런 건 좋은 거죠. 미토가 관성이며 관왕지절이나 편으로 구성된 것이 아쉬우며, 그것이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다 그런 소리죠. 편관이라는 건 제재를 받으면 편관이 되는 거고, 제재를 안 받으면 칠살이 되는 거고, 또 칠살이라는 건 재가 있으면 이 힘이 강해져 가지고 일간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칠살운이 올 때 재운이 오면은 병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칠살운에 재운이 온다든지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호되게 질책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남편이 아프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인기 때문에 지조를 지키기 어렵다. 여름철 물이니까 인기가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와 일로 와다고 저기 와다고 이렇게 하면 미가 역마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역마성으로 보는 것은 당사주에서 미천역이라 해서 미를 하나의 역마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고 환경 적응, 처세도는 좋으나 수일주의 특성이죠. 수일주 자체가 지혜죠. 근데 환경 적응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네모지다 넣으면 네모지고 둥그다 넣으면 둥글고 거니까 환경에 잘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처세가 좋으나, 그것은 어떤 물이라 하더라도 물끼리 만나는 것은 그런 물이 됐든지 좋은 물이 됐든지 간에 그걸 가리지 않고 서로 섞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세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하며 심술과 독점력이 대단하여 고독을 부른다. 이게 미토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양띠들은 대개는 이렇게 심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 독점력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미터라는 마른 흙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몽땅 끌어들여 버리지 뭐 그 물을 나눠주기다 좀 그렇게 하나 돼요. 그게 독점력 무게예요. 경거망동은 파멸을 자초하며 학업 중단이 염려된다. 이 수일주가 빼짝 마르면 아무런 기능을 못하겠죠. 또 흙속에 파묻혀버리면 기능을 못하겠죠. 식복은 있으나 육친의 덕은 악하다. 미중에 화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화가 이 개수한테는 죄가 되는 거죠. 식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죄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개 돈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지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죄가 뭐 죄다 신앙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돈하고는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일지에 죄를 깔고 앉았는데 죄가 많다. 그래서 죄는 많은데 그게 내 것이 아니냐. 그 죄는 많은데 내 것가 아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돈 세는 사람이고 또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큰 부자고 현금을 잘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궁이 불미하여 해로가 어렵고 그게 이제 남자의 경우라면은 미토가 물을 다 흡수해서 없애버리니까 초궁이 불미하겠죠. 미중 정화가 있어 숨은 여자가 항상 따라다니며 정화가 미중 정화는 숨어 있는 여자죠. 개수한테 그렇죠. 숨어 있는 여자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요. 지식이 있으니까. 그 가도 어디를 가도 개미는 개미잖아요. 어디를 가도 개미잖아요. 그때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각득자, 타자 양육을 하게 된다. 이것은 총각득자라는 재관독립이고 또 재관이라는 것은 재는 부인이고 관은 자손이죠. 남자가 재관독립이면 그 재관이 같이 있으면 총각득자라고 하는 거죠. 여명, 노랑, 유랑, 재지혼 아니면 중말년의 이업수가 있고 부정포 때 타자 양육을 변하지 못한다. 부정포 때라는 것은 남자가 재관독립을 여자한테는 이제 식상이 자손이죠. 그 다음에 식상이 자손이고 관이 남편이에요. 관식독립이면은 그것은 부정포태라고 하는 거죠. 부정포태라는 말은 결국은 결혼하기 전에 만난 이성과 만나서 그 성적인 교류를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식적이 아니라 결국 절차를 밟아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을 넘고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타자 양육이라는 것은 부정포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자 양육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관이 많기 쉬워 여명은 화류지명이 되는 수도 있으며 여명에서 관성이라는 것은 남편이고 이성이죠. 근데 정편관이 혼잡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계미라고 하면은 미중 정화가 미중 기토가 편관이에요. 그렇죠? 네. 편관이에요. 그럼 편관을 본 여자는 어떠냐 그러면은 정관을 만났을 때는 저렇게 내 마음에 속 드는 남자가 있는데 나는 이거 참 현찮은 남자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고 후회를 해가면서 그 경관한테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정제를 보면 운에서 정제가 들어온다든지 연에서 온다든지 정제를 보게 되면 그 정제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봤을 때 들어다니고 오는 거예요.
그 정제로 처음에 정제를 만나느냐 편제를 만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주에 제가 여러 개인데 처음에 정제가 있고 나중에 편제가 있고 그러면은 정제하고 결혼했으면 편제가 와서 별로 거기 유혹을 되진 않아요. 그걸 정을 지킨다 이거요. 근데 처음에 편제가 있고 나중에 정제가 오면 편제하고 헤어지고 정제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별로. 그래서 또 이게 이제 편제만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그게 편제밖에 없으니까 천재를 만나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정제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 편제만 있는 사람, 사주에 편제만 있는 사람은 정제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니까 운에서 정제가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 부인을 아주 좋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한테 딱 맞는 부인이 있는데 여태까지 맞지도 않는 부인하고 살 거라 이렇게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편관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정관운이 들어오면은 여태까지 속 썩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괜히 묻어맞아가면 말이지. 그래서 구속받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해가 지난다고 그런다면 다시 편관이 되잖아요. 그때 헤어지고서 또 편관운이 지나가면 이제 정관운이 지나가면 정관이 없어지잖아요. 그 편관이 다시 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봐야 또 편관이요. 이게 그런 것은 이제 이 팔자에 편관밖에 없으니까 그 편관하고 살 생각을 해야지. 자꾸 뭐 정관 쫓아다니는 것 같자. 그건 그냥 뭐 욕심이다 이렇게 이제 지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주의 여명에서 관이 여러 개면은 정관도 여러 개면은 좋지 않지만은 정편관이 한 개씩 혼잡이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편관 혼잡 어떻게 볼 거냐? 카빌에 있어요. 6월에 있어. 6월에 이제 여기가요. 이게 여기 가서 경이 떴어. 그러면 월에 육아에 경으로 특별됐죠. 그럼 이게 혼잡에 이거는 혼잡에. 여기서 이렇게 경이 여기 위에 뿌리를 잡아서 튼튼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혼잡이다 이거요. 요거는 신금이고 경금이기 때문에 혼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유가 있고 여기 이제 신이 있다. 그럼 이게 혼잡이 되겠죠? 그렇죠? 신이나 이것은 정관, 편관이니까 혼잡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혼잡이 아니에요. 이 중에 신금이 저 시에가 붙어 있는 거지. 혼잡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는 거기 위에 경금이 있을 때는 네. 경금이 편관이고 유금이 정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편이 먼저 오고 정이 나중에 왔으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 경이 있을 때는 네. 이게 경이 있을 상관이 때는 먼저 오고. 이게 여자라면요. 네. 이렇게 되면 일찍부터 이성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아, 관이 먼저 오면 또 남자는 재가 먼저 오면 이성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관이 오면은 이 여자가 관에 대한 눈을 씻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아삼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기다려야지.
그러면 교수님 그 경금의 평관하고 저 유금의 정관하고 했을 때 그 갑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때 결혼하면 한 일찍이 이성에 대해 눈을 뜨니까 이때 결혼하면 이게 남편이니까 좀 기다렸다 해야지. 근데 이제 굳이 저희가 이제 그 가냘픈 어설픈 그 박식 그 지식으로 인하면 축출이 되었기 때문에 경금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강원 것이 아니라 이제 연서부터 이렇게 사주가 진행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먼저 만나고 이게 나중에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아까 두 번째 경금 말고 이쪽에 유구한테 시지에 시집을 가야지. 유금한테요. 네. 경금 없고 아까처럼 시지에 신금 아까 써놓으셨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네, 위에 신금 말고 밑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안 하고 이때 결혼하면 돼요. 아니요, 경금 없어지고 여기 왼쪽에 신금 없어지고 지지에 신금이 있을 때 선생님 네. 천간 말고 일지에 신금 시지에 신금이 네,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을 때 네,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이제 오라든지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오가 있으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배우자 중에 네. 이게 들어오거나 지키는 놈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그게 오나 저게 오나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건데 이게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이때는 이게 이 청년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유년기고 네, 이건 청년기고 네, 장년기잖아요. 네, 이거는 노년기고 그죠? 네. 그건 이게 청년기에 유부모고 정관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쪽에 와서도 A는 될 수 있지만은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이제 이때는 노인정인 같은 데 가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요리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지만은 뭐 어떤 일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정편관이 혼잡이 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정신 상태는 건전하지는 않다. 결국은 먼저 정관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정편관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청한 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청한 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다들 보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이렇게 자가 있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 그럼 여기 신자에서 이게 들어와 이게 네. 편관이 들어와. 여기 자유한데 이것은 기문관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금생수 하더라도 이 간목이 이게 8월 달이니까 별 수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별 필요 없어. 그런데 이것이 금생수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의되는 거고 이렇게 파가 되는 거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좀 나중에 또 하게 돼요. 이 사주라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이 청년기에 이렇게 위에 만난 정관을 만나는 것이 아주 좋은 거죠. 여기에 정관이 있다든 여기에 정관이 있다든 그런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때에 정관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정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정관이 오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양간은 양지하고 만나고 음간은 음지하고 만나잖아요. 그렇게 좌오묘나 좌오나 사해 일은 바뀔 수 있어도 다른 거는 안 바뀐다고 말이죠. 을해 그러면은 이게 해가 양이잖아요. 음이고 그렇죠? 그게 음과 양이 바뀌는 것은 4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일하고 좌오일하고 그렇죠?
자, 갑자 하면은 그 양이고, 이 겉에는 양인데 속은 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이 되는 거죠, 이거. 그죠? 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에 여기 정인이 아니고 이 편인을 만나는 경우는 없지요. 갑에 해를 만나는데 해를 못 만나잖아요. 근데 갑은 편인을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좌오라든가 좌오, 사, 해 이것은 이제 이거 표하고 이하고 이제 겉의 모습하고 속 모습하고 바뀌기 때문에 요것만 다르고 다른 거는 다 편으로 만나지 정으로 못 만나요. 육지각자 자체가. 그 일주에서 보면은 기지가 다 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4일만 빼는. 그죠? 근데 물론 4일이라 하더라도 갑에 대한 4일, 또 갑에 대한 2일, 을에 대한 2일, 또 병에 대한 2일, 병에 대한 2일이 쭉 있지. 그거 이해는 다른 거는 뭐, 이게 편의로 만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크게. 정으로 만나는 경우는 끊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다른 말도. 경거방법은 파멸을 자초하며 학업 중단이 염려된다. 이렇게 이 재를 만나게 되면 지장간에 재가 있다 하더라도 속마음은 공부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가 있으면. 계비다 그러면 미중에 정어가 있잖아요. 그게 재란 말이죠. 근데 그게 편재요. 편재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욕심이 없게 쓸데없는 욕심이요. 내 것도 되는지도 모르는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편재 가지고 있는. 근데 이 편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욕심 때문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편재라는 게. 정재라는 건 또 그게 고정된 수입이기 때문에 돈이 왕창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편재인 경우는 왕창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편재란 말이에요. 그 늘 욕심 꾸리기라고 편재가 있으면. 근데 일지에 편재가 있으면 거의 다 편재잖아요. 이 편재 가지고 있는 사람 욕심 꾸러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은 신장, 방광이 약하고 결석 당뇨를 주의하라. 직업은 법정, 재정, 무관이 많고 사업은 토산품, 부동산, 식품, 화공업에 인연이 있으며 비는 모구의 고장이니 조림, 즉 나무를 심으면서 가꾸는 거죠. 약초 재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미일인 사람들이 여기 약초 재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약초가 말을 들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제 물이 있으면은 좀 그렇진 않아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이 약할 때에는 그 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해서 볼 거는 내가 짐승을 먹여서 좋을 건가 나쁠 건가 이렇게 이게 내가 목장을 해도 좋은 거냐 하다못해 닭을 키울 거냐 토끼를 키워도 괜찮을 거냐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이 가장 그렇게 생명력을 기르는 사주는 백호일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백호일. 백호일에요. 백호일에 태어나면은 그 축산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묘사미술일에 태어나면은 저 축산업을 하면 안 돼요. 묘사미
묘사미요. 여기 미이기 때문에 축사도 안 되는 거예요. 묘사 미에 태어나는 축사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계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왔을 때 4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육아 좋으니까 4일 초구해서 괜찮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추농사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농사는 해당이 안 돼요. 네, 동물만. 안 되냐? 우리는 먹을 걸 어디서 구하느냐면 식물로부터 구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농사를 지어서 가꾸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농사가 안 되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누구나 다 곡식을 갖고 식물로부터 우리가 먹을 걸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누구든지 농사 짓는 건 되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 그렇지,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다 주어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그걸 수확해서 내가 그걸로부터 굉장한 도움을 받느냐, 뭐 돈이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질 때는 그걸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그게 할 게 없으면 농사를 짓는다는 거 한다고 하고 이건 자연을 벗삼아서 사는 거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묘민은 실상의 변동이 있고 축술연에는 비밀 노출에 이 형이나 충이 되면은 문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가 형이 되면은 형이나 충이 되면은 창고문이 열린다. 이게 창고 열쇠는 뭐냐 그러면 형이나 충이 되는 것을 창고 열쇠를 본다 그런 소리예요. 제국에 갇힌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창고든지 간에 어떤 창고? 네, 어떤 장면에 형이나 충이 되면은 네. 문이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열리면 어떠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이제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비밀이 노출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일에 태어난 사람이 축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비밀을 안 만든 사람은 괜찮고 만드는 사람은 들키는 게죠. 선생님, 그 사주 원국에 충이나 형이 돼 있는 사람은 그 항상 그러면 계고가 돼 있는 상태네요. 사주에 어떻다고? 사주 그 지지 네 글자에 형충이 돼 있는 사람은 이미 계고돼 있는 상태예요. 열려 있는 상태. 이 축이 있을 때 그렇죠. 진술충가 있을 때 그런 거지. 근데 그걸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열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주지. 아, 충나 있을 때. 그 충이나 축이 형이 지금 있을 때. 있어도 네. 그걸 작동 열쇠만 있는 거지. 그 여느냐 아니냐는 것은 그거는 어떤 지지가 와서 근달일 때 여는 거니까. 여기 사주에 충이 있다고 그래서 그 열려져 있는 문이다. 이렇게는 안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충이 나 있든 안 나 있든 사주에 형이나 충이 진술충이 깔려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충이나 형이 있으면은 그것이 그게 쉽게 열 수 있는 창고다. 그러니 그걸 어떤 작동이 되면은 그때 열리는 거예요. 문에서 와야 된다. 문에서 그럼 진년이나 충년이나 올 때 근데 원국에 형충이 있으면 와서 인도하는 글자가 많잖아. 근데 충이 없는 데서 올라면 한 글자만 오잖아. 근데 사해충이 걸리면은 그냥 해가 있어서 사가 오면 충이 되잖아.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자체에 형충이 있으면 그 두 글자에 걸리는 게 다 걸리니까 더 늘어나는 거지. 양쪽을 근달이기만 하면 양 그게 한쪽만 근대로도 그게 근달. 그게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네, 그 근달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고. 원국에 사해가 있어도 걔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사나 해를 봐서 다 다른 근대로 해가 걸려. 오거나 사가 오면 이게 걸린다는 또 다른 형이나 또 다른 충이 오면 건드려진다는 합의 용도이지. 합의와 합의와 합은 원국에 원국에 있으면 몽땅 충이 돼도 그것이 충이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충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주지. 그래 그 어떤 근달일 때 충이 되는 거지. 사주에 있는 그 자체가 다
충일에서 망가져 다음 아무것도 없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원국에 있는 그런 성충파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있다. 형통가 많이 있으면은 네. 이게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걸 적어서 건달이면 되니까. 흔들릴 수 있는 사주다. 예. 예고를 하고 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고를 했고 학교열이 대단하다. 아, 우리 서성 공부할 이렇게 서성 공부하면 외고 아, 그러게요. 외고 스타일. 대단하신 네. 외고 나오셨죠. 예고 출신 같다. 외고. 외고? 외고. 외고? 네. 난 예고 말했어. 외고 예술고. 장어는 서성 공부하지. 자, 경신, 신사, 경인 이런 네, 이 시선 하면서 사이고요. 네. 네. 이게 뭐냐면 5.18 민주화운동 하는 이게 5월 17일 날 사죠 이게. 아. 16일, 17일, 18일이라고 그러는데 18일에 여기 이 경신이 경이 신묘로 바뀌는 거지 그죠? 신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17일 날 사지 8월 17일 날 사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 경이에요 경이. 아 이게 인사지 사명을 갖고 있어 그죠? 네. 여기 경이 사명을 깔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극살의 형상이 발생한다 그런 거예요. 이 경이라는 건 무기요, 군부요. 그러면 여기 인사신형을 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군부가 난동을 부린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가 있죠. 사라는 것은 이렇게 이 금의 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게 화니까 화급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사가. 네. 근데 그걸 인사형을 해서 다 들쑤셔 놓은 거지, 이게. 이게 다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 인방이에요, 그렇죠? 인방은 가장 고약한 것이 경금이에요. 경이 와서 이걸 때리면 이제 이 갑이니까 네. 천간 났더니 갑이죠, 그죠? 네. 갑이니까 경이 와서 때리면 우리나라는 문제 생기는 해다. 그 경술의 국치가 있다, 그죠? 경술이 국치죠, 예. 일본들이. 예. 그 일본은 묘방이에요, 그 묘술을 위해서 합쳐가지고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경이 우리나라를 친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 연이 경이 될 때는 하여튼 인인 우리나라에는 좋기만 하지는 않다. 즉 경에 해당되는 날은 연은 경에 해당되는 연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인방이니까 일본은 묘방이고 그렇게 보는 그래서 경술격치라든지 이렇게 5.18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경신년에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것도 또 6.25 사변 같은 거 이런 것도 6.25 사변이 일어난 날짜를 가지고 한 것이 검토해 보래요. 이분이 정말 강한 느낌이 들지 글쎄 자체에서 너무 되게 그러네. 좀 상가를 좀. 아니 글자가 벌써 이렇게 딱 주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하상하게 거의 바삭. 요즘 이제 이 군부에서 총을 쏘았느냐 안 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총이지요. 화기잖아요. 그죠? 이 군부에서 인사를 사명했으니까 밑에다 어때요? 밑에다. 폭발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도 사주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증거가 되거나 이렇게 어떤 확정적인 이론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명리하는 사람에서 추정해 보면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화기니까 금들이 화기로다가 이 지지들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경자는 조심. 경기네 경. 내년에 경자에 고칠갱이라고 경자는 경찰. 고치는 게 많아. 네. 내년에 조심해야 돼. 작업들이 있어. 오방이 뭔가 남쪽에서 뭔가 남쪽에서 뭔가 일이 들을 수 있는 예, 이제 좌우측에서. 미인년은요, 자년에는 이성이 따르나 이제 이 미토에니까 그랬죠. 비겁의 원진으로 오래가지 못하며 오히려 5년에 이성을 만나는 것이 길하다. 자오라는 것은 대개는 도화를 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연에는 신경이 예민해진다. 미인이면 기문관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사. 좀 쉬었어요? 그럴까요?